항생제 없인 못 버티던 우리 아이. 프로폴리스로 달라졌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기에서 끝나지 않고 금세 인후염으로 번지면서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는 어르신들도 많죠.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도 호전이 더딜 때 프로폴리스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완화를 체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성질이 보고되어 왔지만 제품 형태나 사용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고 여러 임상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을 확실히 예방한다거나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구강, 인후 불편을 줄이는 보조요법으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로폴리스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효능과 주의점, 역사까지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이 따갑거나 붓기 시작할 때 제품 표기용법에 맞춰 분사하면 인후 점막 표면에 얇은 보호층이 형성되고 목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호막 같은 느낌은 프로폴리스 성분 자체의 작용뿐 아니라 프로폴리스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함께 더해진 정제수와 글리세린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 성분들이 프로폴리스가 잘 섞이도록 도와주고 목을 촉촉하게 감싸주는 효과를 더해줍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프로폴리스는 감기 초기의 칼칼함, 삼킬 때의 따가움, 밤에 누웠을 때 더 심해지는 목 자극을 낮추는데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이런 사용 경험이 쌓이면서 예전처럼 항생제 처방까지 이어지는 빈도가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세균성 인후염이 의심될 땐 검사를 통해 항생제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프로폴리스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성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인후 점막 표면에서 유해 세균의 정착과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과도한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용은 주로 시험관 및 비임상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제품의 형태, 농도, 만들 때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로폴리스의 대표적인 효과로 확인되는 특성은 점막을 보호해 자극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싸워야 할 부담을 줄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사용 방법은 인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시점 또는 외출, 운동 후처럼 목이 건조해지기 쉬운 타이밍에 2에서 3회 분사합니다. 삼키기 전에 10초 정도 머금어 점막에 충분히 닿도록 하고 사용 직후에는 물이나 음료를 바로 마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 한 번은 밤 사이의 건조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어린이는 무알코올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제조사 권장 연령과 1회 분사량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라벨 표기는 항상 우선이며 임의 증량 과용은 피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표기와 구성 성분을 확인하세요.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나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농도처럼 유효 성분을 수치로 제시하는 제품이 좋고, 알코올 베이스가 부담스럽다면 글리세린 정제수 기반의 워터 타입을 선택합니다. 천연 향료가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민감한 아이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라벨에 벌, 나무 추출물 알레르기 주의 문구가 있는지, 원료 원산지와 배치 LOT 정보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꿀이 함유된 제품은 만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단독으로 사용해서 효과를 본다기보다 생활에서 관리와 함께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를 늘려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틀어 집안 습도를 40에서 60%로 관리하세요. 코가 막히면 생리식염수로 코 세정을 함으로써 입으로만 숨 쉬는 시간을 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 세포가 둔해지므로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관리에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보조로 더하면 목의 불편감이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진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프로폴리스는 무엇일까요? 꿀벌이 벌집을 세균 곰팡이로부터 지키기 위해 나무 수액과 꽃봉오리에서 얻은 끈적한 수지를 모아 만든 천연 물질입니다. 벌집 입구와 내부에 바르면 일종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외부 오염원이 침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름은 그리스어 프로와 폴리스에서 왔고 도시, 즉 벌집을 지키는 방어막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벌집에서의 역할이 사람의 구강 인후 점막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프로폴리스의 이야기는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 보존에, 그리스, 로마에서는 상처 관리에 사용되는 등 유럽에서는 자연의 항생제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프로폴리스를 상처 부위에 직접 발라 소독과 염증 억제, 치유 촉진의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추출과 표준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프레이 각을 치약 등으로 일상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오늘날엔 항생제를 대체하는 치료제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증상 악화를 막고 불편을 줄이는 보조적 관리 수단으로 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프로폴리스의 효능은 인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해 구내염과 잇몸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피부에서는 상처 회복을 돕거나 여드름 자극을 진정하는 데 보조적으로 응용됩니다. 항산화 작용은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몸속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언제 효율적일까요? 목이 약해 인후염이나 감기를 자주 겪는 아이가 목이 간질간질할 때, 직업상 말을 많이 하거나 에어컨 난방 등 건조한 환경에서 근무하면 목과 기관지가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로하거나 과로할 때는 목의 건조감, 이물감 또는 감기의 전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비행이나 장시간 이동, 겨울철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때도 입안이 쉽게 마를 수 있습니다. 입마름이 잦은 어르신에게는 식사 후나 양치질 후 등 필요한 순간에 보습 관리용으로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뭘까요? 벌, 꿀 또는 수지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하고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에 소량을 분사해 24시간 피부 반응을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드물지만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된 바 있어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 시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38.5도 이상의 고열, 호흡곤란, 삼키기 힘들 정도로 아픈 목 통증과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진의 진료가 우선입니다. 영유아 및 임신 수유 중에는 라벨의 연령용법을 지키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되 임의 복용은 지양합니다. 잦은 감기 끝에 인후염으로 번지곤 하던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기본적인 생활 관리에 더해 프로폴리스를 보조수단으로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플라보노이드 페놀 성분이 점막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자극과 세균 증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수분, 습도, 수면 관리가 더해지면 예전처럼 항생제에 쉽게 의존하던 흐름이 점차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폴리스는 보조적 수단일 뿐 항생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성 감염이 확진된 경우에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입안이 건조하거나 피로로 목이 칼칼해지는 등 감기 전조가 느껴질 때 제품 표기에 따른 용법 용량으로 적당히 꾸준히 사용하세요. 프로폴리스는 단독으로 병을 낫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사용 원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만나면 아이와 가족의 하루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현명하게 선택하고 바르게 사용해 보세요.